안녕하세요. 저는 스피치 앤 성공 전략 전문가 과정 7기 총무였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일반 과정이 아닌 그 경영자 과정 4기에서 개강식 맡은 사회자 최옥경이고요. 김종수 성공 아카데미 총동문회에서 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회자 최옥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다 일과를 끝내고 뭔가 일을 하시고 여기에 또 서둘러 오셨는데요. 정말 좋은 길을 선택하신 것 같으세요. 좋은 곳에 오면 좋은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우리 그 참석자 소개와 환영사를 우리 김종수 성공 아카데미 KSA의 원장님이 김종수 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너무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한 곳에 오셨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특별한 곳에 오셨습니다. 악수도 한번 하세요. 사람들. 박수. 자, 악수 한번 해주시고. 아까 했죠? 아까 했어요? 또 아까 하세요. 또 했어요. 예, 늘 이야기하지만 이곳은 사랑이 넘치고 한 식구처럼 또 평생 동지로서 또 서로가 멘토가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인원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원래 소수 정예로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길게는 약 한 20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컨설팅 사업을 한 지는 한 30년 됐는데 아카데미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강생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다 우리 한 식구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달려왔고요. 오늘 아주 뜻깊은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신 분들 제가 내빈 소개를 좀 드리고 또 오늘 함께 하신 새로 오신 분들 인사를 좀 드리고 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이따가 축사를 따로 해 주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박광성 총장님이 오셨는데요. 박수 한번 해주시죠. 우리 박광성 총장님 오셨고요. 따로 이따 축사 말씀 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윤장영 지도교수님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윤장영 지도교수님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오늘 그 프로그램에 보면 김기동, 제가 이걸 작성하면서 보니까 제일 말이 많아요. 타이틀이 한번 보세요. 그 프로그램에 2번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2번에 보면 그 프로그램 보시면서 해도 되고 우리 새로 오신 네 분은 그 파일을 넘겨보시면 돼요. 파일 넘겨서 한 장만 넘겨보실까요? 한 장만 넘겨보시면 이쪽에 프로그램 나오죠. 거기에 이따 축사 잠시 후에 하실 말씀 하실 분들인데 우리 김기동님은 우리 김종수 아카데미 총동문회가 있는데요. 그 동문회 사무총장으로 봉사를 하고 계시고요. 또 스피치 앤 성공 전략 전문가 과정 우리 경영자 과정이 있기 전에 성공 전략 전문가 과정의 9기 회장을 맡고 계시고 또 우리 스피치 앤 중소기업 경영자 과정이 작년에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그 1기에 또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김기동 사무총장님 박수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옆으로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옆에는 우리 경영자 과정 1기 또 성공 전략 전문가 과정 11기였나요? 11기로 수료하시고 저희 아카데미의 무용, 라이트댄스, 포크댄스, 레크댄스 무용 교수님으로 계시는 김진양 교수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그 옆에는 우리 성공전략 전문가 과정에서 14기였던가요? 네, 14기로 수료를 하시고 이번에 스피치 앤 중소기업 경영자 과정 또 2기로 졸업을 하신 여러분의 선배님이 되시겠습니다. 네, 우리 보문숙 선배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뒤에 서 계시는 분은 과거에 성공전략 전문가 과정에 7기로 졸업을 하셨고요. 이번에 또 스피치 앤 우리 중소기업 경영자 과정에 또 입학을 다시 하셔가지고 1기로 맞죠? 예, 1기로 수료하신 선배님이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식 배우님.
그리고 그 옆으로 우리 성공전략 전문가 과정 할 때 그때도 11기 회장을 맡으셨고 이번에 또 경영자 과정까지 오셔서 또 1기에 졸업을 하신 우리 선배님 우리 한조섭 선배님께 큰 박수 한번 해주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계신 사회자님 아까 본인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신앙송가로 활동을 하시고 또 직장생활은 직장생활대로 활동하시면서 또 행복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성공전략 전문가 과정에 7기 총무님을 보고 계시고 우리 또 총동문회 재무국장님으로서 살림을 맡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 저희가 수료를 하시게 되면 총동문회 이제 회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동호회 모임도 있을 수가 있고 정기총회라든지 특별한 모임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 사무총장님, 우리 또 재무국장님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소개를 드리고 한두 가지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성공과 행복하고 싶다. 대부분이 거짓말 좀 보태면 전부 다가 모든 인간이 원할 겁니다. 성공과 행복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여기 배터리 교환 좀 해주세요. 여기 배터리 있어요. 자, 그냥 하겠습니다. 성공과 행복을 원하는데요. 당신 성공하게 살았습니까? 살고 계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 다 원했으니까 100% 저는 성공했습니다. 행복합니다. 또 죽기 직전에도 저는 행복하게 살다가 갑니다. 저는 정말 성공할 만큼 하고 갑니다. 뭐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번 태어나면 가야 돼요. 한 번밖에 못 살고.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인생에는 연습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일생이다. 한일자, 일자를 써서 한 번밖에 살아가지 못한다.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멋지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싶은 만큼 다 성공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게도 길이 있다 이거죠. 근데 사람은 그 길이 있는 줄도 모르고 또 찾지도 않고 그냥 막연히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다. 성공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만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변장을 한다는 말이 아까 잠깐 나왔듯이 알면은 길이 있는 거죠. 안다고 해서 100% 바로 되진 않지만 알고 행하는 거하고 모르고 행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과 행복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손바닥 뒤집기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방법과 행복하는 방법 그 노하우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 채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그것도 백지장 하나 차이고 손바닥 뒤집기처럼 어렵지는 않은 것이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리더십이라는 게 있고 처세술이라는 게 있고 성공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 행복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회사를 경영을 하려고 하면 정말 무식해도 할 수 있겠지만 그죠? 그러나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영학을 공부를 하죠. 그래서 이제 경영을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대학교 경영학과에도 다니시고 경영대학원도 다니시고 최고 경영자 과정 이런 데도 다니시고 많은 공부를 하게 되죠. 경영학을 뭐 안다고 해서 100% 무조건 잘 되라는 법은 없죠. 그렇지만 경영학을 공부하고 나서 경영을 하는 거하고 경영학 경자도 모르면서 경영하는 거하고는 다를 것이다. 자, 인생을 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그 관련된 것을 좀 알고 하는 거하고 무조건 그냥 성공하고 싶은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거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관심이 일찍 있어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한 20대, 10대 때부터 관심이 있었고 20대에 어마어마한 공부를 했고 30대까지 또 40대, 50대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 노하우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보고자 이렇게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계속 좀 몇 번 바뀌었어요. 한국성공학연구소, 한국성공컨설팅,
김종 성공 아카데미, SPL 성공 아카데미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썼지만 역사는 길게 보면 1996년도부터 흘러갑니다. 1996년 2월에 제가 쌍용그룹 연수 업무를 한 10년간 하다 나와가지고 쌍용그룹 대기업에서 10년 근무하고 96년 2월에 퇴직을 하고 그때부터 그동안 준비했던 거하고 준비를 조금 더해서 96년 10월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96년 10월이니까 정확하게 06, 한 27년 되거나요? 6년 그 정도의 역사를 이제 프로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아카데미는 스피치를 접목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그 전에는 주로 이제 인생 성공학과 리더십과 자신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이번 작년부터 달라진 점이 있다면 스피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현대화가 되면서 또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오히려 스피치가 더 중요해요. 로봇가 잘 못하는 것. 앞으로 많은 직업이 없어진다고 그러죠. 대략적으로 사람마다 다르지만 학자에 따르면요. 지금 있는 직업의 80%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한 5년 후, 10년 후만 돼도 한 20%는 없어질 수 있어요. 다 AI가 대신하고 이런 시대가 가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경쟁력을 찾아야 되는데 이 스피치는 여러분의마다 다 다르게 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간성이 또 중요시 되잖아요. 로봇은 로봇이에요. 그죠? 사람의 감정이 있는 사람과의 상대하면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연설하고 스피치하고 발표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회사 소개하고 자기 회사 제품 이렇게 설명하고 자랑하고 이게 다 스피치예요. 그래서 이 스피치의 중요성을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스피치 앤 중소기업 경영자 과정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기간이 많은 연구를 그동안 했습니다. 10주도 운영을 해보고 12주도 해보고 14주도 해보고 15주도 해보고 16주도 해보고 20주도 해보고 하는데 역시나 20주가 제일 나은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마음 같아서는 한 30주 또 한 40주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해야 됩니다. 이 하루아침에 성공할 것 같고 하루아침에 행복할 것 같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스피치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스피치 잘한다는 것을 외우고 있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20회 정도는 해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을 고려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간을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또 짧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최적 안을 나름대로 지금 찾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개강식을 시작으로 또 마지막은 또 수료식을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빠지고요. 또 중간에 우리가 또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서 행복한 시간도 가지면서 팀워크도 발휘하고 여러 가지 우리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그러한 것을 교육적으로 접목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교육 전문가, 리더십 전문가, 성공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부터 우리 또 축사의 시간 갖고 이어서 이따 뒤에 시간 봐가면서 구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은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원래 6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어제까지 또 그제까지도 계속 이제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오늘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분은 화요일이 본인에게는 제일 약속이 돼 있는 날이라서 제일 쓰기 어려운 날이다. 그래서 공부를 한번 하면 사실 개근을 하고 싶고 하고 또 해야 되는데 자기는 한 달에 한 번도 내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으로 하고 다음 기수가 월요일날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화요일날 반인데 다음 기수 모집은 한 이제 8월이나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월요일 반으로 이제 또 시작을 할 거예요. 그때 오겠다고 최종 결론을 내려서 한 분이 빠지게 됐고요. 그래서 5분이 그나마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명단에 있는 홍성철이란 분이 한 3일 전인가요? 토요일인가 주말에 이
그 계단 오르기 운동을 너무 과격하게 하다 보니까 종아리 근육 파열을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한 2, 3주는 최소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빠르면 다음 주까지 하고 그 다음 주에 보자고 했고요. 최악의 경우는 그 다음 주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애석하게 지금 갑자기 그 무리하게 운동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자님이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여기가 우리 민정현님 이따 자기 소개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신숙희님, 그 다음에 이세훈님, 유보경님 이렇게 네 분이 오늘 함께했습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신데 이따 또 인사하겠습니다만 우리 네 분을 위해서 우리 다 뜨거운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이게 하루하루가 오늘은 좀 얼떨떨할 거예요. 다음 주까지도 좀 그러겠지만 한 3, 4주 지나면은 얘가 우리 안방처럼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다음에는 오늘은 이제 끝나고 바로 식사를 하니까 다음에 간식도 좀 준비를 할 거고요. 또 식사 장소가 바로 옆방이니까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익숙해지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에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성수 성공 아카데미의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제 함께 성공을 배우고 나누고 누리는 KSA의 가장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런 데 없습니다. 제가 많은 포럼과 리서치 아카데미 다 가봤거든요. 정말 비싼 데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이렇게 지금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한번 보세요. 이렇게 두껍고 탄탄한 커리큘럼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만 있는 1톤의 생각을 1g의 실천을 할 수 있게 쪼개서 하나하나 정말 디테일하게 멘트까지 그 스피치하는 거를 잘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개강식 때 멘트했던 내용하고요. 나중에 이제 스피치를 마지막 때 하는 거랑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본인이 본인 거를 녹음해서 집에 가서 그거를 저장해서 들어보고요. 내가 내 거를 들어볼 때 가장 좋습니다. 좋은 사람 걸 많이 듣는 것보다 내가 내 거를 어떻게 했는지 들으시면요. 굉장히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참석대 소개와 한영사 잘 들었고요. 이번에 세 번째 순서는 축사인데요. 세 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귀한 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바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한국방송예술 교육진흥원 총장이신 우리 박강성 총장님의 축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탤런트십니다. 여러 가지 다 하십니다. 마술도 하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그 입학하신 네 분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오늘 입학이 그냥 단순한 입학이 아니라 여러분 생애를 획 뒤집어 놓는 멋진 훌륭한 그런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방송예술대학교 총장이고요. 나이는 81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이 되면 79세가 됩니다. 항상 까먹고 빼빼 그. 이제 6월부터는 이제 만으로 하니까 생일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주위에서는 이제 저를 보고 저 나이에 저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나? 나도 저분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를 멘토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멘토가 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인디안 이야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인디안이 이제 말을 타고 막 달려가다가 어느 나무 그늘에서 말을 세우고 앉아서 쉰대요. 인디안이. 그래서 말이 너무 빨리 달려왔기 때문에 말을 좀 쉬라고 하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너무 내가 빨리 달려왔기 때문에
내 영혼이 못 쫓아왔을까봐 내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그동안 너무 바쁘게만 살아오지 않으셨는지, 생각하면서 제대로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온 생애가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는지, 시간의 노예가 돼서 살아왔는지, 이 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졌던 편견, 선입견, 나는 왜 이래야 하는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다 버리시고 이제 새롭게 이 기회를 맞이해서 앞으로 20주 동안 우리 김종수 원장님과 윤장영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세상으로 태어나시기 바라고, 또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2개의 눈보다 이제 1000개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경마장에서 달리는 말은 옆을 보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 경마는 그냥 앞만 보고 계속 무조건 달립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터널 비전이라고 하는데, 터널 비전은 앞만 보는데 여러분들은 1000개의 눈을 가진 멀티비전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이제 카메라도 많이 발전돼서 180도가 되는 그런 화면도 있고, 라스베가스에 가봤더니 거기는 360도 카메라가 9개가 돼가지고 사방이 다 카메라가 돼 있어서 다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1000개의 눈, 멀티비전의 눈,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시길 바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입학을 했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개념을 아직 못 가지셨겠지만 이제 20주가 끝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날 때 그때 생각을 해서 입학할 때와 수료할 때가 똑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제가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은 새로운 인물로 이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인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강성 총장님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매번 그 축사를 다르게 말씀하시고요. 제가 준비해온 거를 지금 말을 못하겠습니다. 네. 멀티비전이란 말을 또 새롭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옛날에 하이텔 천리안 같은 거 있었잖아요. 1000개의 눈을 가지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 있잖아요. 시각. 관점만 다르게 보면요,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박강 총장님의 말씀 너무 좋았는데요. 너무 빨리 오다 보니까 영혼이 못 쫓아왔다. 예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배움을 멈추면 영혼에 주름이 생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를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걸 써야지 아니라 계속 뭔가를 배우고 또 하고 싶은 거를 적고 그것을 하나씩 실천하는, 지금 오늘 오신 여기 네 분은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나중에 더 좋은 거를 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힘든 일, 바쁜 일, 오늘 했던 일 다 뭐 미루고 중요한 약속도 미루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강민 총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축사로 또 우리 김기동 사무총장님 1기 경영과장의 회장님이신데요. 앞으로 모셔서 좋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기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깨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한 가족처럼 이제 앞으로 이 김종수 성공 아카데미 원장님께서 한 분 한 분 멘트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론, 결론 이렇게 해서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뭐 5분을 주면 5분 동안에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서론, 결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잘 오셨고요. 참 반갑습니다. 우리 윤장영 교수님께서 저도 여기 와서 이제 배웠는데 하룻밤을 자도 아니면 하룻밤을 자고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고 오늘 저는 잘 몰랐어요. 그냥 하룻밤을 자면은 만리장성을 쌓니까 굉장한 인연인가 보다. 우리가 스치면 엄만 스쳐도 인연인데 하룻밤을 자면 얼마나 큰 인연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혀 틀리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윤장영 교수님께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만리장성을 쌓는데 한 남자가 하룻밤을 자고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계속 그렇게 주물주물 이렇게 미친놈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윤장영 교수님께 들으시고 더 이제 그걸 사모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언지를 드린 겁니다. 오늘 축사의 말씀은 큰 꿈을 꾸시고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들이 있을 겁니다. 그 꿈들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걸 바라보고 믿고 그리시기 바랍니다. 또 계획적인 꿈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고 그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그 꿈이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천입니다. 실천은 우리 김종수 성공 아카데미 제가 제일 와서 도전받은 게 1톤의 생각보다 1g 실천이었어요. 어디 가서 못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는 교본만 막 읽은다고 해서 애운다고 해서 피아노를 잘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피아노 건반을 두들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걸 계속 치면서 연습을 해야만이 잘 칠 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들 네 분이잖아요. 너무 참 선택받으신 분 같아요. 왜? 그만큼 시간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10분이 한다 그러면 3분씩만 해도 30분이 지나오잖아요. 그래 4분이기 때문에 3, 4, 12, 12분 한 번씩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는 큰 영광을 가지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정말 1대1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1대1 교육 뭐 텔라피스나 뭐 이런 요가 같은 것도 하면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제 아시는 분이 분이 계시는데 여기 강남에서 텔라피스를 그 요가 강사님이신데 하시는데 부잣집 애들만 가르쳐서 그런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렇게 1대1로 이렇게 한 것과 같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참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행운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씩 1g 그 실천을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하십시오. 스피치면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 또 경영이면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안 돼요.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좀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성공이 또 다가오시고 행복이 또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억을 내가 준다고 누가 옆에서 유혹을 합니다. 오늘 화요일인데 오늘 내가 스피치 가야 되는데 내가 1억을 줄게 가지 마. 한다 할지라도 나는 매주 화요일 6시면은 여기를 가야 된다. 1억하고도 난 안 바쁘겠다.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오시면은 그만큼 보화를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으로는 첫 번째 큰 꿈을 바라고 그리시고 두 번째로는 실천을 하시는데 1톤의 생각보다는 1g의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정말 행복과 성공을 만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사의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기동 사무총장님의 아주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큰 꿈을 가져라. 그 말이 참 와닿았고요. 또 여기는 실천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나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방법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뭐를 못해요? 실천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배운 건 뭐냐면요. 제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벌써. 나 아직 성공 안 했는데 내 목표는 이건데 내 꿈은 이건데 무슨 말이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 개강식 날 등록을 했다는 거, 입금을 했다는 거, 입금을 안 하면요 이거는 아직 내게 아니에요.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내야 헬스클럽을 매일 갑니다. 아우 우리 여기 뚝방길 걸으면 되는데 집에서 스트레칭 하면 되는데 유튜브 보면 되는데 며칠 하고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멋지고 좋으신 분들 이미 앞으로 우리가 그 눈 발자국 걷던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따가 윤장 교수님 말씀하실 텐데요. 개근. 하루에 빠지시면 안 되십니다. 저는 7기 때 개근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 혼자 8명 중에. 그리고 숙제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오늘 하셔야 돼요. 오늘 못했다. 언제 해요? 다음날 다음 주 화요일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저 이거 끼고 다녔어요. 점심시간에도 했고요. 식당에서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성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아직 미완성입니다만. 자, 이번에 세 번째는요. 우리 한문 한자 공부를 해주시는 윤장현 교수님인데요. 인생의 대선배님이시고요. 정말 마이크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왜 내가 할 때마다 마이크 고장나? 그러니까 필요 없습니다. 여기 영어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통역 하나 부탁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도 영어 통역하시는 분, 내 친구 동생이 외대 그 대학원장도 하고 우리나라 지금 번역 통역 협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그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프랑스어를 제일 잘할 거예요. 프랑스에서 대학 나온 친구니까.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 친구 책을 쓰면 남의 말을 내 말 같이라는 책을 쓴 친구예요. 근데 제일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아이고야 하는 거하고 아이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이고 그러면 그냥 오마이갓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 틀려요. 그때 그거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야 아이고 반갑다 할 때 아이고 하는 거하고 진짜 어떤 쇼크 받아서 아이쿠야 하는 거하고 전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 한다고 오마이갓 그거가 아이고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는 발음 그 번역이 제일 어렵고 두 번째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요즘 무슨 추위라 그러죠? 꽃샘추위죠. 꽃샘추위 영어를 번역 제대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미국에는 그런 기운이 없으니까 그런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꽃샘추위. 제일 어렵다는 게 딱 거기 안 맞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꽃샘추위라는 게 어디 단어를 구워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자연적으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말을 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한자 앞으로 여러분하고 한자를 많이 하게 될 텐데 한번 여러분 좀 많이 아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시는 성함들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들께서 학렬을 따서 의미를 따서 한자 이름을 들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자 이름 아버지 이름 써봐 엄마 이름 써봐 한자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뭐 서울대학교 나온 놈도 마찬가지더라고 보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는 꽃 화자예요. 이거는 질투할 때 쓰는 시기할 때는 투자예요. 시기 시샘. 이거는 아주 이쁘다 할 때는 연자예요. 화투연이에요. 오늘 우리가 추운 이 꽃샘을 옛날 우리 선조들은 하투연이라 그랬어요. 꽃샘추위를 하투연이라 그래서 얼마나 멋있는 이름이에요. 이거 어떻게 영어로 번역해? 못해요. 우리말의 이름이에요. 쓰지 말아요. 여기 자료 드릴 테니까.
이거 나눠주고 남는 거는 김 대표님 자리를 돌려주면 되겠어요. 한 잔씩 가서 주장하면 안 돼요. 내가 한 잔 줍니다. 나 하나 줄게. 저는 틈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한자에 관계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제는 게 제가 여러분들 가르친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꽃샘추위, 봄 꽃이 필 무렵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며 기온이 뚝 떨어져서 떨어지는 걸 꽃샘추위라고 하죠. 꽃샘추위 기간에 옷을 든든하게 입고 비타민 A, C가 함유된 식품을 섭취해 주십시오. 지난해 4월 1일 프랑스 포도주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프랑스 곳곳에 많은 눈과 함께 한파가 몰려왔기 때문이죠. 그러자 포도주로 유명한 프랑스의 보르고뉴 지방의 농부들이 모두 나와 포도나무 일랑 사이에다가 설치된 거대한 파라핀 양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에서 나오는 열로 포도나무를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프랑스는 2021년에도 봄에 갑자기 닥친 한파로 인해 포도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큰 손해를 보았거든요. 그래서 한파가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포도나무의 새싹을 보호하기 위해 불을 피웠던 겁니다. 이처럼 어느 나라나 따뜻한 봄날이 계속되다가 느닷없이 추위가 닥칠 때가 있는데 이런 추위를 우리나라에서는 꽃샘추위라고 부릅니다. 왜 꽃샘추위라고 하는 걸까요? 봄이 오면 기온이 오르며 식물들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기 시작하죠. 그러다 갑자기 시베리아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확장해 오면서 강한 바람과 매서운 추위가 내려올 때가 있는데요. 주로 3월 중순부터 4월 초에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죠. 이 시기가 개나리, 진달래가 피는 시기이다 보니 꽃을 피는 것을 시샘하는 추위라면서 꽃샘추위라고 불렀답니다. 꽃샘추위로 한자말로는 화투연이라고 하고 북한에서는 꽃질투추위라고 합니다. 이 북한은 그런다는 그 한자 표현을 해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추위라고 불렀는데요. 사람들이 일상에 체감하는 꽃샘추위는 보통 2월 말부터 4월 중순 사이에 연평균 7, 9일 정도 발생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꽃샘추위에 관한 속담이 많이 전해옵니다. 이런 속담도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오늘 이 나라들의 자료는 여러분 오늘부터 모으기 시작하세요. 파일 따로 준비해가지고 이런 책 2권 내용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20주간 끝나는 동안에 어디에도 들어보지 못한 구하지 못한 자료를 저는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우리나라의 꽃샘추위에 관한 속담이 많습니다. 꽃샘추위에 장독 얼어 터졌다는 속담은 봄에 불어오는 매서운 추위 장독을 깰 만큼 춥다는 뜻이고요. 겨울 추위에는 살이 시리지만 봄 추위에는 뼈가 시리다 라는 속담은 꽃샘추위가 겨울 못지않게 춥다는 얘기랍니다. 꽃샘추위에 반들거니 얼어 죽었다는 속담은 갑자기 추위가 내려오면 뜻밖의 변화를 당할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이고요. 이런 봄에 새, 풀이나 나무에서 돋아나는 싹이 홍역을 한다. 날에 갑자기 추우니까 홍역을 한다. 또 있는데 봄철에 이 홍역을 앓듯이 울긋불긋해지는 뜻으로 꽃샘추위를 이르는 말입니다. 꽃샘추위는 봄철 기온이 오른 상태에서 닥치기 때문에 실제보다 춥게 느껴집니다. 강한 바람은 체감 온도를 급하게 떨어뜨리죠. 그래서 감기에 쉽게 걸릴 수 있어요. 심혈관이 약한 사람은 협심증, 심장에 몰려드는 혈액이 줄어들어 심한 통증을 느끼는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큰 일교차로 인해 편도선염, 편도 내 세균으로 인해 염증이 생기는 질환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따라서 꽃샘추위 때 외출할 경우로 옷을 든든하게 입어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실내 습도는 40에서 50% 정도 유지해 주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비타민 A나 C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면역력이 높아져 꽃샘추위 이길 수 있습니다. 꽃샘추위 뭐 여러분이 상인들도 다 아는 상황이지만은 여기에 이제 그 글자가 여기 하투연 이 글자 오늘 요거 한자 좀 알아가지고 가시도록 하세요. 예? 하투연. 그 무슨 화자, 무슨 투자, 무슨 연자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자료를 드릴 때 한자를 전부 바꾸어서 드리는 것도 있고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드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꽃샘추위라면 알아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여러분 잠깐 뭐 텔레비전 녹화된 것도 보셔서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이 안다면 하니 끝도 없습니다. 저기 우리 박흥관님 계시지만은요
박 총장님은 연세가 여든이 넘으신 분인데 저보다 한 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박사학위 2개예요. 석사학위가 7개예요. 그렇게 공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뭐가 부족해서 공부를 하러 다니시겠어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면장이에요. 그래서 저것도 아까 저 잠깐 알려주면 알아야 면장해야 된다는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면장한다 그러면 뭐 행정으로 동네 군 면 단위의 면장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속담도 또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는 언어, 어원, 우리가 일상으로 사용하는 말 가운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적지 않다. 흔히 말하는 알아야 면장을 하지가 바로 그것 중의 하나이다.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하려면 그것에 관련된 학식이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면장을 동장, 업장, 시장 등 행정기관장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 속담은 행정기관에서 면장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이며 공자와 그의 아들 배그와의 대화에서 유래한 것이라 합니다. 공자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공자보다 먼저 죽습니다. 공자가 아들을 배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주남과 소남을 배웠느냐. 사람이 되어서 주남과 소남을 배우지 않으면 바로 담장, 이 담벽입니다. 담장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마주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벽을 보고 있으니 뭐가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예,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것과 같은 것이라고 한 것이다. 주남과 소남은 시경의 편책 이름인데 모두가 자기 몸을 닦고 집안을 다스리는데 유익한 일상생활의 기본 지침을 이루어져 있다. 예, 이게 예의 교수예요. 공자는 아들에게 주남과 소남을 모르는 것이 마치 담장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서서 지극히 가까운 곳에 나가지도 못하고 한 물건이 보이는 것도 없고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어떻든 벽을 향해 서 있는 암흑 세계를 형용하는 말이 바로 담장 장면이에요. 장면이다. 이런 것을 면한다는 말이 면장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면자는 면할 면제, 장자는 담장들, 면장이다. 무엇인가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 답답함을 면할 수 있다는 공자 말씀에 유추하여 바로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속담이 나온 것이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다.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에 가까운 이야기다. 그렇지만 그 기본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이야기할 때면 오해와 착오를 말할 수도 있다는 데서 경고와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이제 알아야 면장하는 걸 정확하게 아셨죠? 네. 네, 제대로 아시라고요. 알려면 그냥 어깨너머는 적당히 알아야 아는 체 나대지 말라고 제대로 알고 하도록 하세요. 앞으로 이런 거 계속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바로 잡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속담 이런 거 많죠. 하룻밤을 자고 만리장성을 쌓는다. 그 좋은 뜻이 아니에요. 물론 좋은 뜻도 이미 있어요. 여자 남자 간의 인연도 있는데 그 역사적 어울리면 전혀 여러분 그 다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룻밤을 자도 하룻밤을 꼭 같은 말인데도 하룻밤을 자도냐 하룻밤을 자고냐 차이예요. 어느 게 맞는지 하룻밤을 자도 하룻밤을 자고 만리장성을 쌓는다. 옛날 중국에 만리장성 쌓을 때예요. 그때는 무슨 그 무역을 끌려가면 노무도 주는 거 아니에요. 남자는 무조건 끌고 가서 저 만리장성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만리장성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지금부터 기원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큰 걸 어떻게 찍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자그마치 만리야. 만리면 얼마? 몇 킬로인 줄 압니까? 예. 지금은 더 길어졌어요. 시진핑이가 집권 하고 난 뒤부터 만리가 아니라 16,000리로 지금 늘어났어요. 지금 더 넓혔어요. 근데 그때 막 남자들 젊은 사람 무조건 끌어다 공사할 때예요. 근데 신혼부부가 있어서 시골에 아주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는데 이 신혼부부가 시골에서 이제 꼬마 관에 걸려가지고
만리장성 싸는데 가버린 거예요. 그 집에 누구 여자 혼자 나면 섹시 화나 남은 거예요. 그 어디로 갈 수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땅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해전몰입돼서 어떤 남자가 하나 지나가다 와가지고 이 동네 여관도 없고 어디 가기 해도 질 것 같아 여기 하룻밤만 잡시다 그러니까 그 혼자 여자 있는 집에 남자 들이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 처음에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지금 해는 점점 오고 나를 춥고 어떡하겠습니까? 내 와야간에 가서라도 잘 테니까 좀 하룻밤에 좀 재워달라 이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밥을 먹으려니까 혼자 자기 오양간에 남자를 처방하고 지 혼자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사 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주는데도 그냥 이렇게 줄 수 없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 손님이 내 예를 갖춰주니까 어차피 자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밥상을 차리다가 그 오야간에 갖다 줄 수 있는 게 마루에 올라가서 드십시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딱 보니까 여자가 진짜 이쁘거든. 나도 나쁜 놈이야. 이쁜 여자 보면 마음도 지금도 동하니까. 그나마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이제 말을 거는 겁니다. 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해서 남편이 만리장성 성 쌓는 데를 가버렸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 조정래 씨가 쓴 만리장성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 2, 3권으로 되어 있어요. 참 재미있는 글이 많습니다. 근데 뭐 여기 여성 여러분들 계신데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중국에 세 가지 못 믿을 게 있어요. 첫째 여자 정조, 두 번째 중국의 술, 세 번째 중국에 정치하는 놈들이 세 가지 못 믿는다. 그 만리장성이 나와서 내가 하는 소리 아니에요. 네. 그 이제 그 시대는 지금이는 뭐 오히려 더 했겠죠.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자꾸 이제 이야기합니다. 만리장성이 일단 한번 잡혀가면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집에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고 뭐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오는 거예요. 당신 남편 가면 오도 못한다. 그리고 청산가부를 늙어서 이 시골 산골짜기 처박혀서 어떡하겠느냐. 나는 어디 사는데 우리 집에 자산이 뭐고 뭐씨 구라를 깎겠지 거짓말로. 예. 그러니까 여자가 들어보기 그 말도 일리가 있거든. 근데 또 결혼해서 자기는 근데 남편은 말장수 살아가는데 또 그럴 수도 고민을 하는 게. 근데 결국은 남자한테 넘어가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남자는 또 무슨 생각이냐면 날새고 또 어쩔지 모르니까 하여튼 밤새 역사를 이루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 같이 꼭 자다 이게 여자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좋다. 내가 당신하고 자주겠는데 여기서 하루 길이면 갔다 올 수 있다. 만리장성 쌌는데 내 그래도 당신 했으면 그래도 내가 아내 아니냐. 그래서 남편 오면 주려고 내가 옷을 한 벌 지어놨는데 그건 남편에게 마지막 의리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당신이 이 옷을 좀 갖다 주고 오면 당신하고 둘이 당신 고향으로 가서 살겠다는데 그 남자 생각이 웬 떡이냐 싶은 거 네 그렇게 할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제 두 사람 이제 잤어. 그러고는 남자는 이제 니나 누나 콧노래 부르고 옷 들고 이제 성 쌓는데 간 거야. 가가지고 아마 그 번호가 있었던 모양이지. 그래 이 사람 면회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왠지 아이 옷을 좀 주려고. 아 그래 그 대신 여기 있다. 여기서 옷 모집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 쌓는 데는 누가 절대로 끝날 때까지는 못 나온다. 그럼 그 사람을 불러내려면 네가 그 있다가 그 사람 들어가면 이게 이래 된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 불러서 이제 이 사람 나오고 이 사람은 대신 이제 들어가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옷을 입다가 보니까 무슨 옷 속에서 뭐 편지가 뚝 떨어지거든. 편지를 보니까 자기 아내가 쓴 편지야. 그리고 자기가 어젯밤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이래서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갔다. 내 행실이 당신이 판단했을 때 부정하고 나쁘다고 생각하면 이 옷을 입고 도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면 그냥 오면 된다. 왜 하도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들어가려면 어디 있어?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동네 사람을 잡히면 안 되게 나이대로 이사 가버렸고. 근데 이제 만리장성 공사하는데 어느 날부터 어떤 정신돈놈이 한 놈이 생긴 거야. 왜냐면 공사할 때마다 하룻밤을 자고 만리장성 쌌네, 하룻밤을 자고. 이 새끼 그거 가서 하룻밤 자고 만리장성 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을 싼 거예요. 하룻밤을 자고 만리장성 어느 말이 맞아요? 고예요. 먹어도 고야. 그런 거예요. 이런 것도 똑바로 알자 이게 우리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탁을 드리겠는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이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대원군 때 돈 주고 양반이 된 놈이 있었어. 그 쌍놈이 돈을 주고 지금요 우리 김이 박씨들이 왜 많은 줄 알아요? 옛날에 우리 저 서민들은 성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 와가지고 성을 주기 시작하니까 주인성 따라가고 왕씨 따라가고 판서 따라가고 막 그거 가면서 그냥 성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김씨, 박씨가 많은 거예요. 특별해서 많은 거 아니야. 근데 대원군 때 쌍놈이 돈을 주고 양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쌍놈이 돈 주고 양반 된 거하고 진짜배기 양반하고 어느 때 차이가 나느냐? 그거는 소나기가 와보면 알아. 길을 가다가 소나기가 갑자기 팍 쏟아지면 진짜 양반은 아무리 비가 와도 절대로 뛰지 않아. 팔자그러고 옷 빛 다 맞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쌍놈 양반은 옛날에 하던 버릇이가 지도 모르고 부시간에 냅다 뛰는 거야. 이게 쌍놈 양반이야. 요즘 여자들 짝퉁 루이비통 핸드백 던진 사람 비가 오면 그걸로 머리 가리잖아. 진짜 배기 핸드백 가진 사람은 이렇게 손 옷 써. 그거 똑같은 거야. 근데 이 쌍놈 양반이 자기가 이제 양반이 됐으니까 돈은 좀 있는 거니까 자기 아들을 자기는 공부 못했지만 자기 아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독선생을 불러가지고 공부를 시킨 거야. 이제 독선생이 옛날에는 한글 아니죠. 한자잖아요. 그죠? 가르쳐 주는 거야. 얘가 이제 한일 이렇게 쓰는 거야. 따라 쓰면 되는 거야. 도위 따라 쓰면 되는 거야. 석삼 배우는 이름이 가만히 몇 개씩 아무것도 아니거든. 하나 꺼면 되고 눈 꺼면 되고 셋 꺼면 되는 거야. 내가 다 알았어. 이제 내일부터 오지 마. 나 공부 다 했다 이거지. 그럼 이제 지금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 아버지 나 이제 다 배웠어요. 선생님 내일부터 오지 마라 그랬어요. 돈 주고 할 필요 없어요. 그게 또 초록은 동생이라고, 그래 역시 니네 내 새끼야. 그래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 이런 거야. 근데 이제 한 일주일 후에는 이 쌍놈 양반이 제 생일날이야. 이게 또 옛날에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옛날에 어렸을 때요 우리 집에 제사만 지내도요 이웃 사람들이 앉았어요. 왜냐면 제사 밥을 전부 갖다 주었기 때문에 그걸 먹으려고 기다리고 앉은 거예요. 지금은 그런 풍습이 없어졌지만 근데 옛날에는 양반집 생일을 자기 일주일부터 소문이 나니까 진짜 그거 기다리는 사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개울가 건너편에 만시성을 가지고 있는 선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떠들어도 이 새끼, 쌍놈 새끼 인정 안 해주는 게 절대로. 그러니까 이 쌍놈 양반은 다른 사람은 다 새끼고 저 새끼가 와야 되는데 여기 와서 축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 보고 부르는 거야. 야, 저 건너편에 아버지 생일날 오라고 생일 초청장 하나 써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아침에 들어갔는데 이 자식이 해가 지도 방에서 안 나오는 거야. 그 지가 어디 가서 야 임마 초청장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이놈들이 기 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아버지 왜 그 사람 승이 하필로 망가요? 이 아니면 승이 망가온 여부 소리인데 나 오늘 하루 종일 500줄밖에 못 걷어. 이게 전부 단 줄 알았다 이게. 여기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속된 말로 나도 배울 만큼 여러분도 배우신 분들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 들어보면서 오늘 이 시간 보고 어떤 한 번 듣고 이거 다 알았어. 김종석 뭐 뻔해. 쌍놈 양반 같은 아들 같은 짓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탁을 드리려고 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여기 특히 우리 애너타임에 오신 여러분들 노혜선 대표 참 훌륭한 분입니다. 정말로 훌륭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본받으세요. 자기 일을 해가면서 박사학위까지 받는 게 쉬운 겁니까?
박사가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겁니까? 저 총장님 2개나 박사학위 따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되셨대요. 몇 달 동안 밤 그게- 3시까지 못 잤습니다. 내 며느리 또뭐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대학 교수하면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처음에 며느리 볼 때 걔가 석사하고 박사 논문 쓴다고 해서 애를 안 놓은 거예요. 박사 학위 받고 난 뒤는 애 놓겠다고. 근데 학위 받고 난 뒤는 진짜 애를 안 태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양쪽 집에서. 근데 나는 말은 못하고. 근데 상대방 집이 더 했지. 자기 친정집에서 애 못 놓으니까. 왜냐면 내일 모레 나이가 50이 다 돼가는데 애도 못 낳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도와서 작년 재작년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예. 그게 왜 무슨 이야기 하고 싶으냐? 박사학위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박사학위 따는 걸 본 거예요. 학위 수혜식 때도 참석을 했고 하지만은 3년간을 축제사자 공부하더라고. 예. 근데 노현선 박사가 자기 사업을 해가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예. 그런 분들과 여러분 함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가요? 제 자료 좀 잘 갖다 주세요. 예, 그대로 좀 갖다 주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김종수 대표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뿐이듯이 김종수 대표님 이 지구상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론 이렇게 자기를 겸손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아닌 겁니다. 우리 김 대표님은 이거 한 가지만으로 인생을 걸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데 사명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정말로 여기를 거쳐가시는 분들에게 바르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분야에서 정말로 여러분들께서도 몰랐던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능력들을 전부 일깨워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를 보시던 지역경 총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부탁드립니다. 제발 결석하지 마세요. 결석하면 이 꼬라지 납니다. 1, 2, 3 배우고 다 배웠다고 꼬라지 나요. 제발 결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드리는 교재만 주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교재를 드리긴 그래서 이 파일은 회사가 드린 거지만은 여러분들 파일을 하나 따로 100매짜리 파일을 하나 준비를 하세요. 매 때마다 계속해서 자료가 나갑니다. 그 지식 여러분 말을 잘하는 거 여기서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만두를 이야기할 때도 만두 껍질이 암만 이쁘게 좋아도 안에 속이 맛없으면 헛일이에요. 여러분이 말은 안 떨고 앞을 놔서 느긋하게 자라나지만 말에 속이 하나도 없으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안에 속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한자도 있고 그 속에 우리 지난 역사도 있고 이 시대에 돌아가는 시사점도 있고 그 속에 한자와 같이 합니다. 나 한자 몰라 골잡을 다 들을 자료마다 다 토를 다 달아놔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지식이 되어 있고 여러분의 아드님 따님들이 다 크다고 생각해. 이거 읽으려 한번 줘보세요. 저 학교 선생님이 이런 거 가르쳐 주는가? 대학생에게 보여주고서 이거 가르쳐 이런 자료 주는가? 저희들은 그런 자신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나사님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큰 기업의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아끼는 마음에서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가능하면 오늘 같이 좀 일찍 오셔서 저녁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자꾸 김 대표님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물으면 언제든지 대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뭐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분입니다. 뭔가 못 들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여러분 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전에 장군의 후예셨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아주 그냥 굉장히 그러니까 이 기운이거든요. 이 목소리는요. 아플 때 큰 소리 낼 수 있나요? 아플 때 어떻게 해요? 여보세요. 안 나요. 지금 기운이 넘쳐나십니다. 60대 때 안 만나기 다행이에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우리 김종수 성공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 지금 이제 축사 세 분 거를 들었는데요. 지금 뭐 양반 쌍놈 얘기를 하셨잖아요. 면장에 대해서도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벽을 보는 것과 같다, 면장. 좋은 말씀이셨고요. 우리는 양반이 됐으면 좋을까요? 쌍놈이 되면 좋을까요? 여기가 리더스 지금 경영자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를 갖춰야 될까요? 리더의 격, 품격이 있는 리더가 돼야 됩니다. 리더십이라는 건 뭐예요? 리더십? 그냥 박정희 정권처럼 막 끌고 와 아무것도 묻지 마 이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서번 리더십이라고 해서요. 섬김 리더십이 앞으로는 대세입니다. CEO는요 감성이 있어야 돼요. 마구잡이로 무식하게 이제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책을 읽으면 나오나요?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앞으로 20주 동안 가지실 겁니다. 이 책은요 굉장한 시크릿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매일매일 20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시다 보면요 내가 나를 알게 됩니다. 지피지기면 뭐죠? 백전 네. 우리 지금 사회는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서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나를 믿어야 됩니다. 정말 좋은 곳에 잘 오셨고요. 우리 그 김종수 원장님의 그 세 권의 책이 있어요. 자, 리더의 격이 있는데요. 리더의 격을 갖추고 될 때까지 끝장을 보라라는 책도 있습니다. 리더의 격을 갖추고 될 때까지 끝장을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인생 반전이 시작됩니다. 인생 반전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회 동안요. 자, 이번에는요, 제가 여기 지금 오면서, 회사 끝나고 오면서요, 우리 민정현님, 신숙희님, 유보경님, 이세훈님은 왜 여기를 오셨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으시고요. 지금 현재 하는 일과 여기에 왜 오게 됐는지, 배움에 임하는 각오와 내가 20회 이후에 바라는 거, 그거를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도리를 제가 좋아하는데요. 고도리 순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겠습니다. 민정현님 앞으로 나와서요. 간단하게 1분이면 됩니다. 박수 쳐주세요. 박수. 안녕하세요. 오늘 와서 봤는데요. 자기소개? 저는 자기소개라는 말 좀 생소한데요. 자기소개를 할 때 누구 엄마? 이렇게만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자기소개를 많은 분 앞에서 하려니까 저는 어제까지 근무를 하다 오늘부터 이곳에 오게 됐어요. 예. 일은 치과에 한 20년 정도 있었고요. 치과 일 말고는 해본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아까 집에 저 설문조사를 하나 준 게 있었는데 거기에 목표가 뭐냐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제 목표는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제 목표였어요. 네. 근데 아이를 혼자 잘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표가 바뀌었어요. 저를 키우는 거. 진짜. 바로 그거예요. 아니 진짜. 그리고 여기 오게 된 목적은 저희 부모님 같은 이모님께서 이곳에 가서 너를 좀 바꿔보지 않겠느냐? 라는 말에 그만두게 됐어요. 네. 그만큼 제가 이모를 되게 믿고 그냥 이모 믿고 하면 되겠다 그걸로 왔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저를 믿고 그렇지. 그렇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가르쳐주세요. 결정만 안 하고 돼요, 결정만. 우리 민정현님, 제가 예전에
정말 대단하네. 정말 대단하세요. 나를 키우자? 오, 4월 5일이 무슨 날이죠? 식목일이잖아요. 나를 여기 이 밭에 김종수 성공의 그 밭에 지금 씨를 심어 놓으신 거거든요. 어떻게 잘 자라는지 햇빛을 주고 물을 주면서 나를 키워보는 제가 20대 때 수련식당 꼭 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정말 잘 오셨고요. 여기 혹시 내 발로 스스로 오신 분, 네 분 중에 내 발로 스스로 오신 분 계신가요? 없죠? 인생은요, 멘토 멘티입니다. 누구를 내가 멘토를 잡고요 가느냐인데요. 추천으로 오셨잖아요. 소개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 소개한 사람은 왜 소개했을까요? 좋으니까 했겠죠. 뭔가 좋은 게 있어요. 그 보물을 발견 못하고 20대를 수료하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셔야 되고요. 잠도 자면 안 돼요. 내가 나를요 계속 끊임없이 탐색을 해야 됩니다. 나의 매력에 재발견하는 길을 꼭 가지셔야 돼요. 맞아. 나도 모르는 나의 잠재력은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꼭 발견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신숙희님 앞으로 모실게요. 제가 예전에 일선에 살았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이름은 맑을수 빛날희 신숙희입니다. 저는 그 건강을 선도하는 엔자임 주식회사에서 한 10년 동안 그 효도 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에 조금 건강상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또 우리 그 존경하는 노영선 대표님이 이번에 한번 해보자. 너를 한번 키우고 싶다.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대표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과연 이런 기업에 오너가 있을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면서도 통화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 노영선 대표님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 상가 동기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배움에 임하는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하철 타고 오면서 얼마나 이번 기술을 제가 이렇게 사기 끝까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어차피 여기 내가 발을 들여놨으니까 결석하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사실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주요 지금 우리 박강성님, 김기동님, 그 다음에 윤장영 교수님 이렇게 이제 세 분의 축사를 듣고 더 하고 싶은 마음과 또 열기가 솟았고요. 또 특히나 그 윤장영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중학교 때 한자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고 고등학교 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한자의 그 의미를 이렇게 새록새록 새겨주시면서 진짜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 와서 더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결석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축사 라인이 너무나 아주 완벽합니다. 네. 축사를 듣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또 생각을 가지셨다고 그러고 저도 이름이요 최옥경이거든요. 별명이 최옥편이었습니다. 왜냐면 학교 갔다 오면요 신문을 읽고 오늘 배운 거를 한자를 책상에다 빼곡히 다 써놓어요. 친구들이 오면 맨날 너는 한자를 왜 이렇게 써놓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애들이 다 물어봤어요. 한자를. 지금은 네이버 치면 다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지금도 한자를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한자를 많이 알면요, 사자성어를 많이 알면요, 말할 때요, 약간 격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한자 공부 정말 20회 동안요, 매일 할 거거든요. 매주 열심히 하시고요, 열심히 또 쓰고 해보세요. 말불수, 빛나희, 맑고 빛나는 우리 신스키 센터장님, 네, 기대가 됩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정말 저는 연예인이 오신 줄 알았어요. 저 화장실에서 뵀거든요. 그래서 누구지? 여긴 아니겠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우리 부천역구 센터장님 오셨어요. 노현선 대표님의 소개로 추천을 오신 것 같으세요.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쓰는 게 낫다. 얼굴 좀 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네. 부천 역곡에서 온 유보경입니다. 저는 작년에 개명을 했는데요. 그전에는 어질현의 예쁠주였어요. 어질현? 예, 그 이름으로 살다 보니까 그냥 평생이 다이어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되게 말라있고 그다음에 되게 말라있으니까 되게 예민하던 그런 애였는데 작년에 개명을 도울 보자에 빛날 경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 모습도 조금은 좀 후덕한, 네, 예전에는 그때 말라서 남들이 보면 되게 예민해 보여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많이 부드러운 얼굴에 그런 소유자가 됐고, 예, 제가 제 일의 인생을 뷰티 쪽에 있었거든요. 뷰티 쪽에서 이제 박사까지는 못 갔고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이제 박사 과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데서 제 2의 인생을 지금 건강이라는 아이와 다시 만나서 제 2의 인생을 다시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올해 대구 한의대에도 들어갔고, 네,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멋진 기회를 또 노현선 대표님이 주셔서, 네, 근데 처음에 아까 저 한 5시에 왔거든요. 근데 솔직히 너무 뻘쭘하고 내가 여기서 뭘 할까, 네, 너무나 이렇게 경직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말 너무 뻘쭘해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인사를 해주시는데도 인사를 제대로 못 받을 정도로 되게 경직이 되어 있었는데요. 세 분의 지금 추천 이런 걸 딱 듣고 나니까 이 얼어있던 마음이 싹 녹으면서 그래, 나도 여기서 정말 이렇게 멋진 분들과 성공이라는 그 문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라는 그런 강한 그런 이끌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앉아있는데 점점 한 분 한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설레임이라는 게 다시 저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쳐있기도 하고 지금 그래서 효소식을 하루에 많이 부어가지고 맨날 혼나고 있거든요. 저희 전무님한테. 근데 그 정도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여기 와서 세 분의 얘기를 추천서를 듣는데 약간 울컥하면서 정말 여기라면은 나 자신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네, 그런 믿음도 생기고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도 생기고, 네, 그렇게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 솔직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되게 많아요. 샵도 하고 있고 아카데미 쪽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원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장들을 가르치는 원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금은 해외 쪽에서 이제 교육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2월 24일 날 애니자임이라는 그 거대한 회사에 또 일원이 됐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 일이 많다 보니까 솔직히 매주 화요일 날 제가 매주 오겠다는 말을 하고는 싶은데 그 중에 이제 해외 쪽에 일정이 잡히면 한 2번이나 3번 정도 제가 못 올 것 같아서 지금 미리 저도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경상은 놓치지 않고 갔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제 일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윤장현 교수님. 죽었어. 제가 여기 온 계기는 저를
더 성장시켜주려는 노현상 대표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저희 윤장윤 교수님이 저희 노현상 대표님의 사수님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보고 그분이 계실 때 나는 너가 꼭 이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더 기대를 하고 왔고 더 앞으로 열심히 해서 발전해 나가는 전 이보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눈이 즐거우면요 그냥 다 즐거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목구비가 아주 그냥 너무 예쁘세요. 아름다우시고 저는 이렇게 예쁜 여자보다 사실 매력 있는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여자지만 네. 물론 남자를 더 좋아하긴 하지만 네. 근데 우리 민 선생님도 너무 예쁘시고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또 치과 쪽에서 계셨다는 거, 한 직장에 오래 일했다는 건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왜? 그리고 우리 일산에서 오신 우리 말글수, 빛나리 우리 신스키님도 말씀 너무 좋았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청일점이 있으시잖아요. 아름다우신 세 분의 우리 리더님 다음에 우리 이세훈 선생님 모시겠는데요. 보고 시스템에 송 대표님의 추천으로 오신 거죠. 그럼 앞으로 또 차기 대표 이사로 보낸 것 같습니다. 아무나 이런 데 안 보냅니다, 대표들이요. 지금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년차 백엔드 개발자 이세훈이라고 합니다. 이거 안 해봐서 대표님의 소개로 왔는데요. 사실 스피치 교육이라고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인문학 교육이라고 해서 유럽사 공부를 좀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고 개발자들이 사실 말을 잘 못해요. 저도 출근할 때 이어폰 끼고 퇴근할 때 빼고 그래서 하루에 10마디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스피치도 좀 배우고 사람들하고 좀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고 명은 웅변이다. 우리 이세훈 보고 시스템의 개발 연구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연구하는 사람은요 리아섹에서 그 리아섹이라는 그 직업의 분포도가 있잖아요. R에 해당하잖아요. 리서치. 그러니까 연구하고 공부하고 혼자만의 시간에서 혼자만의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다른 분들은 보통 사람을 대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오신 것 같으세요. 예. 왜냐하면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공부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정리를 하게 되고 내 인생을 정말 빛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보고 시스템에 입사하신 거, 대표님의 추천으로 오신 거, 여기에서 첫날인데 오셨다는 거, 안 올 수도 있지만 그럼 안 오면 잘리잖아요. 그리고 노현선 대표님의 소개로 이렇게 추천으로 오신 분 이 세 분이요. 사람의 인연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은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요, 인생이 다른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람 인의 살생이잖아요. 사람의 인생은요, 일생이에요. 일생은 뭐예요? 한 번뿐이에요. 우리 욜로족 있잖아요. 욜로가 무슨 뜻이죠? 영어로? 욜로는요, you only live once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왕 살 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멋지게 살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가족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다 행복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네 분의 말씀 잘 들어봤고요. 제가 오늘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 너무나 좋으셔서 감사의 의미로 신앙송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잘 들어주세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담쟁이, 도종한,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넘는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함께 여럿이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저 벽을 덮을 때까지. 결코 그 절망은 손을 놓지 않는다.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감사합니다. 홍성재리 와서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시를 선택한 이유는요. 저는 항상 길을 걸을 때, 요리를 할 때, 일을 할 때요. 시를 외웁니다. 낙엽이 떨어지면 가을에 대한 시를 외우고요. 진달래가 피면 진달래에 대한 시를 외우고요. 목련이 막 후두둑 떨어지면요. 북혀군의 목련 후기를 그냥 낭송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시를 담쟁이라는 시와 정현종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선택했냐면요. 정말 나 혼자는 행복할 수 없잖아요. 담쟁이는 어떻게 해요? 덩쿨이요? 혼자 올라가지 않잖아요. 쭉 줄을 이어서 함께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시를 썼을까?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그 벽을. 그 말이 참 좋았고요. 노현천 대표님 혼자서 잘 살고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그 노하우를 배우라고 여기까지 추천해 주셨고요. 또 우리 송상전 대표님도 우리 회사의 유망주를 여기 또 특파로 보내신 거예요. 대표로요. 그래서 정말 잘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우리 김종수 성공 아카데미 새로운 성공의 시작 스피치 앤 중소기업 경영자 과정 개강식이잖아요. 우리 김종수 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걸 하시는 게 아닙니다. 돈 벌려고 이거 하실까요? 코로나 때 3년 동안요. 살아남은 데가요. 거의 없어요. 다 폐업입니다. 한 명이 있어도 하셨습니다. 대충 안 하세요. 정말 나중에라도 기회가 있으면요. 더 좋은 말씀 드릴 텐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요. 지금 이제 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김종수 원장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편하게 우리가 식사를 30분에 마쳤는데 한 35분쯤 조금이나 되겠네요. 조금 말씀 좀 드릴게요. 우선 그 내부는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 파일을 좀 열어보세요. 방금
방문객이라는 시를 조금 읊어 주셨어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한번 펴보세요. 짠! 자, 방문객. 오늘 가서 쭉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읊은 담쟁이는 여기 오늘 안 냈지만 우리가 매주 하나씩 시 낭독을 하게 돼요. 매주 한 편씩 시 낭독을 앞으로 계속 할 건데 거기에 담쟁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담쟁이도 또 우리가 한번 접할 기회가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그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그 스케줄을 핸드폰으로만 봤을 텐데 여기 두 번째 여기 요강을 잠깐 보시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또 다음 주에 좀 더 나누기로 하고 우선 여기에 보시면 중요한 사항은 다 들어있어요. 맨 위에 목적 및 취지, 우리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걸 원한다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맨 윗줄 한번 읽어볼까요? 맨 위에 줄에 한번 뭐라고 써져있어요? 맨 위에 줄에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읽어보니 여기 세 분도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변화시켜 줄 것이다. 우선 네 분만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쭉 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간 위에 보면은 20주간이란 말이 있고 1박 2일 워크숍이 있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중간에 지금 현재 6월 10일로 잡아놨어요. 미리 이렇게 예고를 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일정 관리를 잘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추가 비용 드는 건 아니니까 다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식사 시간이 어딘가에 있어요. 6시부터 식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20주간 옆에 쭉 끝에 부분에 석식 제공이라고 있죠? 네, 석식 제공 찾았어요? 네. 못 찾은 것 같은데? 찾았어요? 표가 위에. 여기. 다 찾았죠? 네. 6시부터 식사를 하는데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인원이 많으면 이제 6시부터 좀 프리하게 할 건데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좀 모여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한 6시 한 20분? 한 30분이면 식사할 수 있잖아요? 한 6시 20분? 한 6시까지 오시는데 한 6시 10분이나 좀 모여서 하자 이야기죠. 한 6시인데 6시까지 못 올 수도 있으니까 6시 한 10분, 20분, 늦어도 20분까지 오시면 식사를 같이 하고 나중에는 이제 또 늦게 오신 분이 혹시 생길까? 혹시 좀 문제가 있나요? 30분 정도. 네, 조금 늦게 와서 동참해도 되는 걸로. 식사 메뉴는 좀 다양하게 끌어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제 드시는 것을 주로 해서 한 3주에 한 번 정도는 옆방에서 드시고 한 번은 2층에도 한번 내려가 보고 또 한 번은 김밥이나 이런 걸로 또 한번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해볼 테니까 6시 한 20분쯤에는 식사를 시작하고 30분에 와도 뭐 큰 문제는 없이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6시 50분경에는 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7시라고 되어 있지만 가능하면 5분 10분이라도 좀 일찍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이 10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시까지 딱 채우면 너무 또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50분, 9시 45분, 9시 55분 이렇게 10시 전에 끝낼 수 있도록 조금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밑에 내용은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중요한 내용을 넣어놔서 좀 보겠습니다. 뒷장을 보면 오늘 홍성철님 우리 전무님 말씀까지 들었으면 참 좋았는데 오늘 못 오고 다음 주까지도 못 올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 상황 봐서 올 것 같습니다. 만약 상태가 안 좋으면 그 다음 주라 볼 것 같은데 한 분이 더 있습니다. 뭐 5분도 뭐 좋습니다. 한 분도 좋고 두 분도 좋고 한 분이면 개인 교수 맞는 것이죠. 5분 정도도 딱 좋은 것 같고요. 어쨌든 좀 아쉬움이 있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한두 분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추천이나 소개도 좋고요. 우리들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저희 회사도 뭐 1명, 6명이 되든 7명이 되든 원래 한 분이 있었는데 오늘 빠지게 돼서 참 아쉽습니다. 6분도 괜찮은데 한 분을 더 채워보는 방법을 하고요. 그 오른쪽에 앞으로 교수님들이 주로 저하고 윤장영 지도교수님은 거의 매주 뵙겠습니다만은 다른 분들은 아마 20주 중에 한 번 정도
두 번이나 뭐 특강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제 소개 자료 좀 자세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사명선언서. 대한민국의 많은 강사, 뭐 몇만 명이 된다고도 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확실하게 사명감을 갖고, 하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저 혼자일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런 사명감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저는 태생으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가 똑같은 사명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생을 이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 또 죽는 날까지 평생을 이렇게 살 거니까 좀 독특한 사람이다. 그래서 일단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참고 내용 보시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제 특강 요지도 좀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또 참고 자료로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용성과 아카데미는 월요일과 화요일은 이렇게 메인 강의를 하고 있지만, 다양한 분들을 계속 오게 하고, 또 평생 학습, 평생 교육원이 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이건 더 다양화시켜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요일만 오는 게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여러분이 또 마음에 드는 거 올 수가 있습니다. 신앙송도 있고요, 뭐 다른 프로그램도 있고, 또 스팟으로 하는 매월 뭐 둘째, 넷째만 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카톡방을 아주 중시해달라는 것은 일단 눈팅 위주로 하지만 뭐 가끔 좋은 정보가 저희가 보낼 수가 있거든요. 새로운 이벤트. 예를 들면 어제 그제 한번 보낸 게 있는데 25일 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인문 글쓰기 강좌를 합니다. 예, 제가 포스터용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포스터용으로만 보냈는데요. 이곳에서 인문 글쓰기 강좌가 있고, 또 여기에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4월 8일 날은 그게 있어요. 우리 기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김용성 아카데미가 너무너무나 좋은 점이 KSA 성공교육 뉴스 신문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또 여러분이 활동하는 모습, 오늘 이 내용도 내일 아침에 신문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신문에 다 나갈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성공교육 뉴스까지 저희가 갖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런 말이 있죠. 있나요? 예. 있나? 4번에 있네, 4번. 우리 기자단, 기자 아카데미도 하고 있어요. 기자 아카데미. 그래서 이제 1기를 했고 2기, 3기, 4기 계속 기자 아카데미를 하면서 저희 우리 신문사 기자도 계속 많이 이제 넓혀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최초로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숙제가 많아지죠. 다음 주부터는 이 교재를 공부를 할 거니까 교재 관련 이제 숙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걸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요거 관련 숙제도 드릴 건데, 오늘만 최소한의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만 편하게, 다음 주까지는 좀 편하게 오시라고. 지금 이거 덮으면 안 돼요. 지금 숙제를 드리는 건데. 자, 요게 숙제입니다. 네, 요 페이지 딱 펴보세요. 오늘은 편하게 사회자님이 나오셔서 그냥 인사하고 하는 일하고 가고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체계적이고 멋지게 시간도 최소한 3, 4분, 또 5분까지도 허락을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말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는데 참 편안한 스피치예요. 일단 자기 소개를 주제로 하는 스피치라는 거. 그래서 또 그것도 그냥 하라면 또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뭘 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보시면서 하는 되는데, 이걸 다 자세히 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걸 다 자세히 하려면 한 3시간 걸리겠죠. 네. 그러니까 대충 하시라는 이야기고, 포인트를 찍으라는 이야기고, 한두 가지 중요한 것은 좀 자세히 해도 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어떤 건 간단히 넘어가고 또 어떤 건 자세히 하고 뭐 이렇게 좀 했는데, 거의 이런 항목은 한두 개 배터리 짚고 거의 다 해주다는 이야기죠. 이런 순서대로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부터 그다음에 마지막에 자기가 좋아하는 좌우명까지 쭉 생각해서 멋지게 해보시면 최초로 자기 발표 스피치 연습이 되겠고, 스피치 중에서 가장 흔하고 많이 쓰고 자주 쓰는 것이 자기소개 스피치예요. 어디 가나. 그리고 아직 나이가 좀 적으신 분은 나이가 들수록 할 기회가 많아지는 스피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훈련한다 생각하시고, 오늘 숙제는 이것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숙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숙제를
이제 아까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제 가나다 순으로 이 책 발표, 독후감 발표 숙제도 드릴 거고요. 이 교재를 다음 주도 진도를 나가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숙제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대로 정말 열심히 큰 부담 안 가셔도 됩니다. 아까 그걸 너무 많이 주셨어요. 예, 다 할 수 있으니까 해주시고 또 이 책을 다 공부한 다음에는 우리 이제 리더의 격 후반부는 리더십 공부를 하게 된다 하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숙제 오늘 숙제는 이거다. 다음 주에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 성공인가?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교재를 1강을 열자마자 이 시가 등장을 할 건데요. 그런 내용도 좀 들어 있고요. 또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청춘 이런 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어 있는데 비어 있는 게 아니죠. 오늘 그 윤장님 교수님한테 받은 것을 지금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이렇게 해서 넣어보세요. 오늘 3가지 받으셨나? 2가지 받으셨나요? 2가지인가요? 네, 2가지를 딱 넣으세요. 한 페이지 하나씩 넣으면 안 돼. 2개 붙어가 앞뒤로 치고 하나 넣으라고. 네. 저거 파일을 꼭 하나 더 사세요. 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꽉 차는 날이 한 5주나 7주 되면 꽉 차버릴 거예요. 그러면 요만한 걸 똑같은 걸 하나 더 사서 계속 하면 한 2번 정도 딱 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료를 모으시고 또 새로운 제가 드리는 자료도 있을 거고 다 모아가면서 여러분 보배로 나중에는 이것만 딱 들고 있어도 아주 듬직할 겁니다. 네, 좋은 거 다 들어있고요. 어디 가서 할 이야기 없으면 이걸 이렇게 뜯겨보면 그렇지. 오늘은 이거 이야기. 오늘 같은 경우는 코센추리. 그 이야기도 좋고요. 면장이 뭐냐? 면장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또 한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자 공부까지. 한자 공부 싫어하시는 분은 한자 공부는 안 했고 내용만 한글로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시간이 다 돼서 이 교재에 대한 설명은 다음 주로 좀 미루고 또 혹시 다음 주에 새로운 분이 오시면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고 여기 빠진 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지만 이제 프로그램에 보면 이것도 프로그램 내용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저희 너무 자랑스러운 건 우리 과정이 20주입니다. 20주 중에 여러분 센터나 여러분 회사나 여러분의 샵이나 여러분이 현장 방문 겸 회원 인증서 수여식을 또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갖고 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다른 데 프로그램 그냥 가보세요. 그냥 와서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강의 특강 그것도 짧게 30분 1시간짜리 한두 개 듣고 이렇게 흩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남은 거 없는데 저희들은 다 여러분과 개인적인 교류도 다 하게 된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스피치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처음에는 1분 스피치로 시작을 하고 좀 2분 스피치 해보고 3분 스피치 해보고 다 제가 약 길게는 30년 짧게는 몇십 년 연구를 해서 다 여기에 녹아놨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임원 구성도 그래요. 어떤 데 가면 첫날부터 임원 뽑습니다. 막 빨리빨리 회장, 부회장 막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한 달 정도, 미니멈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여러분이 다 서로 상호 좀 잘 알게 될 때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아서 여러분을 대표해서 아까 여기 사무총장님 계시잖아요. 총동창회, 우리 총동문회라고 이름을 하는데 이 동문회의 활동을 대표적으로 다 하는데 회장, 부회장, 총무님이 대신 대표해서 또 많이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톡방을 이제 오늘부터 전체 카톡방 144명이 지금 있죠. 그 카톡방이 이제 전체 카톡방이라고 한다면 우리 4분만, 홍성철 5분만 이제 다시 카톡방을 만들겠습니다. 5분하고 저하고 윤장님 교수님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수업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모든 수업은 동영상 촬영을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다 여러분 스피치 향상을 위해서 동영상을 본인 동영상을 나중에 한번 본 거하고 안 본 거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로 실력 발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것을 여러분이 1분 스치면 1분 동안 찍어서 다음날 하고 다음날 반성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 기수 카톡방, 우리 기수만 보는 카톡방에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까지 드리고요. 나머지는 하고요. 성공 구호라는 게 있는데요. 요걸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보면 발표자 이름 제창 방법 이런 건 있는데요.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발표할 때마다 오늘같이 그냥 나오셔서 하는 게 아니고 응원에 삼창도 해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기대를 하시고요. 성공 구호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구호로 오늘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뭐 처음 오신 분 위주로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리고 해보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가지고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서로 마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보경님하고 이분 이세훈님하고 마주 보시고 이렇게 마주 보시고 하여튼 두 분씩 이렇게 마주 보신 다음에 제가 성공 구호 준비하면 그냥 약 하고 기회만 넣으시죠. 주먹 붉은 쥐고 자 성공 구호 준비 야! 요게 이제 준비예요. 제가 시작하면 우리가 멋진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모두 성공합시다. 우리 성공해야 되잖아요. 또 똑같이 반복하는데요. 다 다시 우리 모두 이번에는 이제 성공 다음에 뭐죠? 행복합시다. 우리 모두 성공합시다.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멋진 구호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파이팅을 하는 건데요. 오른손바닥을 펴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왼손을 펴면서 할 수 있다. 양손을 펴서 부딪히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한 번 이제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박수를 10번 함성과 박수 치면서 끝내는 거예요. 함성과 박수 시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 동작으로 갑니다. 자, 성공 구호 준비. 자, 우리 모두 성공합시다.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함성과 박수. 알겠습니까? 자, 시작. 우리 모두 성공합시다.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늘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지면 안 되겠네. 이렇게 짝짝. 짝이 잘 맞았어. 자, 우리 마지막 사진 한번 찍고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이름이 적으니까. 자, 앞으로 나가세요. 전부 잘 찍고요. 자, 앞으로 나와주시면. 토요일 날 오후에 5시부터 우리 애인하고 나일 때